이 전세난이 시간이 갈수록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는 모습인데요. 세를 얻기도 그렇다고 집을 사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건데요. 손석우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이 매매값은 한동안 좀 잠잠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좀 쏙 들어가겠군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전세를 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서울에서 이미 집값이 많이 급등한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수도권 인접 지역, 경기도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절묘하게 지역을 보면 김포나 부산 같은 규제가 덜한 곳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전세난에 전세값이 오르게 되고 그 압박에 또 매매값까지 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년이 더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전세로 나올 만한 물량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요. 그러나 이조차도 따져보면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내년 서울의 예정 입주 물량을 보면 2만 5천여 가구입니다. 올해와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이죠. 네.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 용산같이 이런 알짜 물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전세로 눌러앉게 되면서 전세 수요는 올해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지가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죠. 정부도 빨리 내놓고 싶겠지만 사실상 효과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게 고민입니다. 네. LH나 SH가 나서서 주택을 사들여서 전세로 공급하는 그런 방안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자금도 만만치 않고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게 부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임대차법을 수정하는 게 전세 안정 대책이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들 중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전세난을 피한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법을 수정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